프랑스 최고 재벌가의 상속녀가 왜 서울의 허름한 재래시장 옥탑방에 나타났을까요? 와인 대신 전통차를 팔고 명품 대신 앞치마를 두르게 된 그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실시간 감동에서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클레르 루아입니다. 프랑스 보르도 지방의 와인 재벌가 루아 가문의 장녀로 태어나 세상에 부족한 것 없이 살아온 줄 알았습니다. 지금은 서울 동작구의 한 재래시장 옥탑방에서 전통차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고요. 이 이야기를 적는 지금 저는 33이고 이제야 제 인생을 처음부터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 건 그날 이사회 회의실에서였습니다. 그곳은 루아 그룹 본사의 꼭대기층, 벽 한쪽은 전면 유리로 되어 있어 파리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장소였습니다. 저는 거기서 제 인생 최초로 제 아이디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되었죠. 고객 맞춤형 와인 배달 시스템, 자율주행 배송 스타트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 건입니다. 제 목소리는 또렷했고 자료는 완벽했습니다. 프랑스 와인 시장의 고령화, 소비 패턴의 변화, ESG 경영 저는 나름 치열하게 준비했었고 분명히 성공 가능성이 있는 안건이라 확신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인 루이 회장님의 한마디가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클레르, 너는 아직 세상을 몰라? 와인은 전통이다. 무슨 장난감 차로 와인을 배달한다고? 넌 이 가문을 물려받을 자격이 없어. 회의실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이사들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일부는 어색한 기침으로 침묵을 덮으려 했습니다. 그날 밤 저희 노트북은 이사 명령서와 함께 잠겼고 파리 외곽에 있던 제 아파트에는 2주 내 퇴거라는 통지서가 붙었습니다. 제 계좌는 동결되었고 연락을 하던 가족들은 하나둘 연락을 끊기 시작했어요. 그야말로 추락이었습니다. 며칠간 침대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밤마다 왜 나만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왜 가족 중 아무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는지, 억울함과 배신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한 장의 낡은 엽서를 발견했습니다. 연한 라벤더 향이 배어 있었던 그 엽서. 보내는 사람은 15년 전 저희 집에서 일하시던 이순덕 할머니였습니다. 클레르, 언제든 힘들면 서울로 오세요. 우리 집 옥탑방은 항상 비워둘게요. 그 편지를 받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10살, 할머니는 갑작스레 가족 사정으로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던 때였죠. 공항에서 제 손을 꼭 잡고 하셨던 말씀. 너는 혼자 있어도 절대 외롭지 않을 아이야. 라는 말이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상하리만치 따뜻했습니다. 그 기억 하나가 제 안의 마지막 불씨를 살려냈습니다. 서울로 가야겠다. 본능에 가까운 결심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남은 현금을 정리하고 가지고 있던 외환카드로 항공권을 예매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서울 인천까지 직항으로 12시간. 목적지도 없는 도피처럼 보였겠지만 제게는 다시 살아야 한다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수속을 밟으며 제 마지막 자존심이 내려앉았습니다. VIP 라운지도 없었고 기내에서 프리미엄 와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 숙인 채 익숙한 모든 것을 등지고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여정이었죠. 비행기 창밖의 밤하늘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순덕 할머니, 지금도 저를 기억하실까요? 서울에 도착한 건 새벽 5시. 인천공항에서 동작구로 향하는 공항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의 도시 풍경은 프랑스와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복잡한 간판, 새벽부터 분주한 사람들, 그리고 어딘지 정겨운 시장 냄새까지.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구글 맵을 켜고 엽서에 적힌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다행히 주소는 유효했고 버스를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오래된 골목 위쪽에 자리한 재래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는 할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아침, 저는 길고 좁은 계단을 오르며 엽서에 적힌 주소를 더듬었습니다. 다행히 그대로였습니다. 시장 골목을 따라 올라가자 작은 찻집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덕다방.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낯익은 목소리. 그러나 세월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예요. 클레르예요. 프랑스에서요. 문이 천천히 열리고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시며 저를 살피시던 그분이 손을 벌리며 외치셨습니다. 세상에, 우리 클레르 맞구나. 어머나 세상에, 어쩌다 여기까지 왔어.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이방의 한 노인 품에서 저는 처음으로 다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저를 안고 등을 두드리며 말없이 토닥여 주셨습니다. 서울의 이른 아침, 골목 한편에서 두 여자는 오래된 인연을 안고 그렇게 다시 만났습니다. 그날부터 저희 진짜 서울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여전히 동네에서 차십과 약초,
말린 과일 등을 판매하는 전통차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할머니를 모두 다방 마님이라 불렀고 가게엔 늘 사람들이 드나들며 찻잔을 기울이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돈보다 정이 먼저야. 일단 와서 앉아봐. 차 한 잔 마시고 얘기하자. 처음엔 언어가 제일 큰 장벽이었습니다. 한국어는 중학교 시절 잠깐 배운 것이 전부였고 기억도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순덕 할머니는 프랑스어와 영어 단어를 섞어가며 저를 도와주셨고 이웃 아주머니들은 제 서툰 한국어를 듣고도 웃으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외국 아가씨가 우리말 이렇게 잘해장하다 장해. 시장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저는 처음으로 사람 냄새 나는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거대한 집에는 수많은 와인이 있었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좁은 골목의 시장에는 웃음과 눈물이 있고 서로를 기억하는 진심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할머니와 함께 차십을 고르고 있는데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프랑스에서는 차보다 와인이 대세지만 요즘은 건강에 좋은 허브티나 전통차가 인기를 끌고 있어요. 이걸 현대적으로 포장하면 젊은 사람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할머니는 눈을 반짝이며 들으셨습니다. 포장이라는 게 뭐야? 상자에 담는 건가? 네, 브랜드처럼요. 예쁘게 디자인하고 온라인으로도 팔 수 있어요. 가게 이름도 바꿔볼까요? 순덕다방보다 이순덕 티하우스 어때요? 할머니는 크게 웃으셨습니다. 하우스면 뭐든 좋지? 우리 집이 하우스지 뭐야. 저는 바로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SNS 계정을 만들고 시장 풍경과 차십을 다듬는 모습을 사진으로 올렸습니다. 영어, 프랑스어, 그리고 서툰 한국어 자막까지 넣었습니다. 해시태그는 샵전통차 샵이순덕 티하우스 샵할머니 레시피. 처음엔 팔로워 10명도 되지 않았지만 이틀 후 프랑스에 있는 친구가 공유를 해주며 반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클레르, 한국에서 뭐 하는 거야? 진짜야? 너무 멋지다. 이 차, 프랑스에서도 팔 수 있어? 너 대단하다. 이 작은 반응들이 저에게는 커다란 힘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할머니와의 일상이 하나의 콘텐츠가 되어갔습니다. 그녀의 말투, 그녀의 손길, 그리고 그 손길로 우려낸 차 한 잔. 사람들은 제품보다 그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서울의 재래시장. 그것도 낡은 옥탑방에서 시작된 저희의 작은 실험은 그렇게 작지만 의미 있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아주머니들은 매일 우리 클레르 대단하다. 프랑스 아가씨가 여기서 장사라니 하며 박수를 쳐주셨고 어떤 날은 반찬을 나눠주며 힘내라며 응원도 해주셨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와인을 팔던 공주에서 차를 우리는 상인으로 바뀌는 것이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더 진실하고 더 풍요롭고 더 사람다운 일이라는 것을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순덕 티하우스는 소박한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안팎에서 저희 가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었고 특히 젊은 층에서 할머니 레시피로 만든 전통차에 대한 호기심이 높아졌습니다. 그중 어떤 분은 한참 동안 차를 마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가게가 청담동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테리어보다 사람이 따뜻한 곳이 진짜 카페죠. 순덕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손뼉을 치며 웃으셨습니다. 청담동? 참 이 동네가 청담동보다 마음만은 더 부자지. 그 말이 정말 그랬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여기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정과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역 신문 기자 한 분이 저희 가게를 취재하러 왔습니다. 프랑스 상속녀, 서울 재래시장에서 다시 태어나다라는 다소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였지만 진심 어린 인터뷰가 담겨 있어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 기사가 포털 사이트에 노출되며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하루 방문객이 10배로 늘었고 온라인 주문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기적 뒤에는 그림자가 찾아오는 법이었습니다. 몇 주 후 저희와 같은 시장 상권의 몇몇 상인분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외국인이니까 주목받는 거지. 우리도 다 똑같은 차 파는데 말야. 또 다른 분은 뒷담화를 하셨습니다. 원래 와인 팔던 재벌 딸이라잖아? 여기선 그냥 쇼하는 거지 뭐. 이야기는 빠르게 와전되었습니다. 재벌 딸이 한국 전통 문화를 이용해 돈을 벌고 있다. 순진한 시장 사람들을 이용한다는 식의 루머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졌습니다. 일부 커뮤니티에는 저희 가게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전통을 생각한다면 외국인 마케팅보다 한국 사람부터 챙겨야지. 그냥 한국 감성팔이잖아. 진심이 있는 건가? 악의적인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처음엔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며 주문 취소가 급증했고 오던 손님들도 발길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장에서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던 분들의 시선이 어색하게 식어갔고 심지어는 순덕 할머니께도 괜히 유명세 타더니 일이 커졌네라며 부담을 드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무엇보다 괴로웠던 건 할머니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괜한 말했나, 괜히 클레를 불렀나 싶어서 마음이 아프네. 할머니의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제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겨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할머니와 마주 앉아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이 사업 그만할까요? 괜히 한국에서 문제만 만든 것 같아요. 할머니는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클레르, 사람 마음은 시간이 걸려야 보이는 거야. 지금은 오해가 많지만 우리가 진심이면 언젠가는 전해질 거야. 우린 거짓말 안 했잖아. 그럼 되는 거야. 그 말에 저는 마음을 다잡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저희 이야기를 들려줘야겠다. 조작이 아닌, 포장도 아닌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로. 그때 저희를 돕던 한 젊은 손님 이름은 민지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클레르 씨, 저 유튜브 영상 편집 좀 할 줄 아는데 저희 진짜 이야기로 다큐멘터리 영상 하나 만들어 보는 건 어때요? 영상이요? 네. 가게에 있는 모습, 차 만드는 과정, 그리고 순덕 할머니랑 클레르 씨가 나누는 이야기 다 보여줘요. 요즘 사람들 진심 있는 콘텐츠 좋아해요. 순덕 할머니는 처음엔 카메라를 꺼려 하셨지만 우리 진짜 이야기라면 해도 된다 하시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일주일 동안 찍은 영상으로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시작은 클레르의 서울 입국 장면과 순덕 할머니와의 재회 장면이었고 차를 만들며 나누는 이야기, 시장 사람들과 웃고 우는 일상이 진심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이 올라간 첫날은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댓글도 몇 개뿐이었고 조회수도 500을 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일 뒤 누군가 영상에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악성 댓글 보고 편견 가졌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영상 보고 울었습니다. 진심이 느껴져요. 그 댓글을 시작으로 영상은 입소문을 타며 10만, 30만, 50만 조회수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의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고 온라인 주문은 물론 매장 앞에도 다시 손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보내온 메시지였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영상을 봤어요. 진짜 가족은 피보다 마음이라는 말에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통한다는 것. 그리고 그 진심은 언어보다 더 깊게 전해질 수 있다는 것. 그 영상이 올라간 지 한 달 후 저희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악성 루머는 사라졌고 오히려 진심에 감동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저희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할머니 차를 마시고 힘이 났어요. 우리 엄마 생각이 클레르 씨 덕분에 따뜻한 세상이 있다는 걸 라는 메시지가 매일같이 도착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손님 하나하나에게 고마워요. 정이 참 고맙지요. 라며 차를 건네셨고 시장 사람들도 다시 따뜻하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저희 가게를 찾았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날이 선 인상. 바로 제 할아버지 루이 루아 회장님이셨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파리에서조차 제가 버림받았다고 느꼈던 분이 이렇게 먼 한국까지, 그것도 시장 골목까지 찾아오시다니요. 그는 조용히 찻집 안으로 들어오셨고 순덕 할머니께 깍듯하게 인사하셨습니다. 할머니, 제 손녀가 폐를 많이 끼쳤지요. 할머니는 웃으시며 말하셨습니다. 폐라니요. 저한테는 선물 같은 아이예요. 저는 당황스러운 마음을 숨기며 찻잔을 내드렸습니다. 오랜만이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뭐라고 사는지 직접 봐야겠다 싶어서 왔다. 이게 너답구나.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에 와닿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토록 인정받고 싶었던 한마디. 저는 그제야 울컥한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시장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프랑스에서도 내 이야기가 기사로 나왔더라. 솔직히 처음엔 화가 났다. 루아 가문의 명예가 상처받았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너는 우리 가문이 평생 가져보지 못한 걸 갖고 있더구나. 뭐가요? 진심, 그리고 공동체? 내가 만든 이 가게는 찻집이 아니더라. 사람을 살리는 곳이더구나. 그날 이후 저희는 조용히 화해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다시 프랑스로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런 제 선택을 존중하신다며 프랑스에서도 순덕 티하우스의 가치를 알려보자고 제안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놀랍게도 저희는 파리에서 첫 번째 해외 분점을 열게 되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직접 프랑스에 가셔서 차십 고르는 법, 우려내는 온도, 마음을 담는 손길을 프랑스 직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통역도 없이 손짓과 미소로 모든 걸 전하셨죠.
차는 마음으로 우려야 한다는 할머니의 말에 프랑스 젊은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며 저는 왠지 모를 뿌듯함에 눈물이 났습니다. 서울에서는 저희 매장이 3곳으로 늘었습니다. 동작구, 마포구, 그리고 성수동. 각각의 매장에는 시니어 바리스타 2분씩 계셨고 모두 60대 이상의 여성분들이셨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삶과 이야기를 고객에게 전하며 또 다른 순덕이 되어가고 계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클레르 루아가 아니라 이순덕 티하우스의 클레르로 불리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도 신청했고 이제는 한국어도 제법 능숙해졌습니다. 매장에 오시는 손님들께 오늘은 매실차 한 잔 어떠세요? 라고 자연스럽게 권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또 하나 소중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희 유튜브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준 민지 씨의 소개로 한 청년 사업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김도윤, 서울의 청년 사회적 기업 대표였고 지역 공동체를 살리는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었습니다. 도윤 씨는 처음 저희 찻집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공간이 필요했어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진짜 공간이요. 우리는 자주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삶을 공유하게 되었고 결국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도윤 씨는 제게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클레르 씨가 프랑스에서 버리고 온 건 돈이 아니라 외로움이에요. 여기서 찾은 건 차가 아니라 진짜 사랑이에요. 지금 저희는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내가 줄에 서야겠다며 매일 웃으십니다. 이 글을 마무리하며 생각합니다. 저는 루아 가문의 상속녀로 태어났지만 진짜 유산은 순덕 할머니께 배웠습니다. 가족이란 피보다 마음으로 맺는 것, 부자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사람이란 것. 지금 서울의 작은 찻집에서는 매일같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도 이 집 차는 왜 이렇게 따뜻하지?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대답합니다. 그건요, 이 차엔 진심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프랑스 와인 재벌가 출신 상속녀가 서울의 재래시장에서 진짜 가족을 만나고 따뜻한 찻집을 열어가는 이야기, 진심과 정성으로 이어진 그 여정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남겼다면 저희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처럼 한국의 따뜻한 공동체 정신과 정이 담긴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한국의 감동 스토리들, 전 세계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실시간 감동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감동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